맵지 비밀 살루트입니다. 자, 오늘은 동대구역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동대구역 광장에 나오면 사람들이 항상 많죠. 동대구 KTX를 타고 서울이나 다른 쪽으로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동대구역 광장은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동대구역에 나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이 하나 있죠. 바로 맞은편에 이안 센트럴 D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동대구역에서 대장급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이안 센트럴 D 현장 함께 알아볼 예정이고요. 입지 분석부터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안 센트럴 D의 앞으로의 가치, 이런 부분들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동대구역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안 센트럴 D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볼게요. 동대구역 주변에서 대장급 단지라고 하면 이 이안 센트럴 D와 동화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안 센트럴 D의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지를 볼 때 기본적인 부분이 있죠. 부역대 신평초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브랜드는 그렇게 1군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우수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브랜드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안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커버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역세권, 대구의 대표적인 교통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이 동대구역의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동화성보다 이안 센트럴 D가 동대구역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진입할 수 있는 그 길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후반부까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대구역은 현재는 KTX 서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1호선 다니고 있죠. 그리고 복합 환승 터미널이라고 해서 예전에 동부정류장, 남부정류장,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져서 복합터미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세계백화점이 함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지하철의 역세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대구 시내와 대구 시외, 서울까지도 왕래를 하기 편리한 그런 교통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단지입니다. 1000세대에서 한 세대 모자란 999세대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안 센트럴 D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동대구역 바로 주변에 대단지라고 할 만한 단지가 없었죠. 그래서 이 동대구역의 초역세권이면서 그 대단지라는 메리트가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축, 지금 3년차 정도 되는 21년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축 단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평지 부분인데 단지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약간은 경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안에는 단차를 줘서 앞동 쪽 라인과 뒷동 쪽 라인이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배정은 동대구 초죠. 동대구 초등학교도 지도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안 센트럴 D 현장에 나온 김에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 현장 소장님, 이안 센트럴 D 현재 분위기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갈 수 있는 아파트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이안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넓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입지 단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동간도 넓고 조경도 잘 돼 있고 그런 아파트가 잘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동대구역 주변이라 하면은 이게 기차 소음이나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살아보신 분들이 이제 이안이 의외로 많이 조용하다. 네. 네, 그리고 살기가 편하고 동대구역 주변이지만은 교통이 또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성구 넘어가는 접근성도 좋고 동로라든가 신천대로 타기도 좋고, 네. 살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작년, 재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다가 네. 그때 이제 구축에서 신축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매매가 많이 됐었고요. 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동호수나 전망이 좋은 이제 로얄들은 좀 고가에 팔리는데 그 거래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뭐 10층 기준 했을 때 위아래로 했을 때 6억 4, 5천은
예, 거래 금액은 맞아요. 네네네. 처음에 분양받으셨던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계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신혼부부가 또 신축으로, 신규로 많이 들어오셨고, 네. 미취학 아동이거나 저학년 애들이 이제 뭐 신세계 문화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미취학 아동들이 많고요. 여기는 이렇게 살아보시면은 또 노후에 그 파티마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병원도 가깝고 또 자녀분들이 외지에서 동대구역 주변 내리면은 바로 앞에 이제 아파트가 있으니까 또 오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렇네. 예, 약간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약간 여기가 조금 덜 선호하는 단지긴 한데요. 네. 미취학 아동이나 이게 뭐 어른들 이제 위주로 많이들 하시고, 보통 보면은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와이프는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남편분은 대전에서 다니시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남편분은 서울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시면은 여기가 딱 이렇게 중간 지점인 거예요. 아니면은 대구에서 이제 자라거나 뭐 대구에 친정이나 네. 뭐 본가나 그렇게 있는 경우에 아기들 케어가 되는데 네. 두 분은 이제 출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또 여기가 더 선호하는 단지죠. 자, 저는 단지 내부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밖에서 보던 건물 느낌과는 다르게 안쪽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어떤 공원에 와 있는 느낌인데요. 그만큼 조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의 조경은 에버랜드 팀이 와서 맡아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널찍하고 푸릇푸릇한 느낌을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안에를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 가족끼리 산책이나 운동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그리고 이샌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나무 식재만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간거리 배치가 널찍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조경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놀이터 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에버랜드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런 놀이터에서 논다면 재밌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안 센트럴 D는 101동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는 109동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110동에 오피스텔 동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로 보면 9개 동이 이어져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로얄동은 신세계 백화점 쪽, 동대구역 쪽을 바라보는 앞쪽 라인이 되겠죠. 그렇더라도 이안 센트럴 D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조경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뷰가 나오는 중간동도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동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단지 주변으로 경사가 약간 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지 안에서 단차를 줘서 설계가 된 것이죠. 단지 밖으로 나오면 삼정 그린코어가 들어오는 부지가 보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는 진행이 크게 되지 않는 걸로 보였는데요. 최근에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정이 들어오는 부지는 이샌디 바로 위쪽으로 상당히 넓은 부지입니다. 세대수도 당연히 많게 들어오겠죠. 하지만 지금 민간 임대로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이샌디 주변으로 이렇게 정비가 되고 새롭게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이샌디에는 호재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가라든지 민간 임대로 가더라도 임대 보증금이 낮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신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더 좋은 입지에 있는 이샌디는 오히려 그 가격이 하방 지지선이 될 수도 있는, 이샌디 입장에서는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으로 정주 여건도 더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샌디의 입지에 대한 특징들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왜 이렇게 동구에서 대장급이라고 불릴 만큼 이샌디가 인기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샌디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역이라는 대구에서 정말 중요한 교통의 요지,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통이 좋다라고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지하철이 가까울 수도 있고요. 버스 정류장이 많아서 버스 교통이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지역의 교통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대구시 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 광역입지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남산동이나 죽전 같은 곳들은 지하철 2호선을 가깝게 초역세권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남산동은 3호선, W역세권까지. 하지만 이런 입지들은 대구 안에서 내수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KTX나 앞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같이 대구 시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광역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수요하고자 하는 그 수요층이 조금 더 확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층이 조금 더 두터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대구의 동대구역 근처에 주거지를 두고 대구 근교로 출퇴근하는 수요도 충분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까 현장 소장님과 말씀 나눈 것처럼 부부가 공기업에 다녀서 서로 근무 지역이 다르거나 외부 출장이 많은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그런 수요층들에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다만 상권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통의 입지, 광역의 입지, 이런 부분들로 커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앤디에서 배정초등학교인 동대구 초등학교까지 한번 걸어가 봤는데요. 실제로 어른걸음으로는 10분 내로 도착을 하게 됐고 가는 길도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동대구 초등학교 자체가 이 인근에서는 좀 선호되고 있는 그런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배정받는 것도 메리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이스앤디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동대구역 쪽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동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앤디의 오피스텔동이죠. 110동 쪽으로 나오게 되면 고가교 아래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 고가교 밑으로 지나게 되면 바로 동대구역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동화선 같은 경우에는 길을 건너지 않고 고가교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스앤디 같은 경우에는 고가교를 큰 길을 건너야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 이 고가교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이 동선으로 갔을 때 여름에는 좀 더 덜 더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최소한의 동선으로 동대구역 쪽으로 진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신세계 백화점, 지하철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동대구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안 센트럴 D, 동구의 대장급 아파트, 동대구역 인근에서 대장급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 이안 센트럴 D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안 센트럴 D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대구역의 호재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두터운 수요층으로 인해서 선호를 많이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올해 말 개통되는 대구권 광역철도로 인해서 이런 시외 출퇴근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유동 인구도 동대구역 주변으로 더욱 많아지게 되겠죠. 또한 4호선이 또 이 동대구역을 지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동대구역에서 범어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점, 이 부분이 이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서 범어동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4호선으로 바로 뚫어주는 길을 열어준다면 어찌됐든 범어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업무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학원을 보내는 학업적인 측면이든 분명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 부동산 입지 정보와 자료들은 입지의 비밀 카페 그리고 단체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를 고민 중인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 세대들은 매수자편에서 상담부터 계약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는 매수전담 중개도 있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